크로스핏 게임즈 1일차 첫 번째 이벤트에서 익사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결승선을 150m 앞둔 거리에서, 그리고 두 명의 라이프가드 사이에서 말입니다. 크로스핏 게임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피트니스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때문에 피트니스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어떤 것이든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출제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영은 거의 매년 나오는 단골 종목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8월 9일 24년도 크로스핏 게임즈의 첫 번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3.5마일 달리기, 800m 수영. 사건은 이 800m 수영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텍사스에 위치한 마린 크릭 호수에서 오픈워터 코스로 경기가 진행되었죠. 그런데 3.5마일 달리기를 마치고 피니시 라인을 향해 수영하던 라자르 추키치 선수가 150여 미터 남은 시점에서 발차기를 멈추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몇몇 관중들은 해당 선수를 구조해야 한다고 구조 요원들에게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닿지 않았죠. 결국 한 관중이 그를 구하기 위해 직접 물러 뛰어들었지만 근처의 다른 인명구조 요원에 의해 저지당하고 맙니다. 지금 선수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요원은 라자르 선수를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이미 물속에 가라앉은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저는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았고, 당시의 수영 이벤트를 포함해 현재 24년 크로스핏 게임즈에 참가 중인 몇 선수들과 익명으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 라자르 선수가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 그의 주변에는 인명구조 요원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구조 요원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한 선수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근무했던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선수의 사고 소식이 접수되었을 때 현장 요원의 대처가 적절했는가? 한 관중의 인터뷰에 의하면 사고 소식을 들은 한 요원은 라자르 선수가 머물렀던 위치로 즉시 이동했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얼마 뒤 자리를 이탈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해당 시점에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색을 실시했으면 라자르의 목숨을 구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애초부터 해당 이벤트는 선수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당시 경기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이벤트의 안전관리 수준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수영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서 수영에서만큼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스태프 숫자가 너무나도 적고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정말 힘들었다는 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앞서 나가고 있던 선수의 발차기에 얼굴을 부딪혔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인지할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물속에서 부표도 잘 보이지 않았고 라이프가드는 겨우 3명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구조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심지어 그들은 배나 카약도 아니고 패들보드에 타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영에 들어가는데 특히 마지막 100m 구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빠르게 완주하고 싶었지만 수차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는 수영 도중 심장 관련 문제나 경련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얼추 드러났지만 누군가는 이번 사건이 그저 우연에 의해 한 선수에게 발생한 불운한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해당 선수의 당일 컨디션이나 수영 실력, 오버페이스 같은 것들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수가 익사할 때까지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익사 사고가 발생할 징조가 이전 대회 때부터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하인리히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여러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법칙이죠. 그리고 그러한 징조가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24년도와 비슷하게 달리기와 수영을 반복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경기 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한 선수를 다른 선수가 구조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조되었던 그 선수는 바로 2016년부터 크로스핏 게임즈 5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맷 프레이저 선수였습니다. If you run and you get tired, you could stop. But if you swim and you get tired, you die.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같은 해에 60세 이상 그룹에서도 익수자가 발생했죠. 물에 빠진 동료 선수의 비명을 듣고 앞서 나가고 있던 로버트 캐슬린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포기하고 그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육성으로 구조용 보트를 호출했지만 보트가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7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캐슬린이 그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그 역시 큰 사고를 당했을지 모르는 시간이었죠. 이러한 사전 징조가 있었음에도 결국 24년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비극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해당 사건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사건 직후 선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다음날 라자르 선수의 추모식이 진행되었고 남은 이벤트도 모두 진행되었죠.
하지만 설문 이후 몇몇 선수들은 대회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게임즈 챔피언이었던 제프리 애들러 선수를 비롯해 10명 이상의 개인전 선수들이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대회 재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회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측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는 이번 게임즈에 참가하기 위해 수년을 준비했을 것이고 생계가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동료의 죽음과 경쟁 사이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라자르의 실종 이후 다 같이 논의하던 자리에서 개인전 선수들 대다수의 최초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24년 대회 전체 상금의 일부를 라자르 선수의 가족에게 전달한 다음 나머지 상금은 남은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자는 의견. 그렇게 상금과 점수에 대한 경쟁 없이 나머지 이벤트는 그저 라자르를 애도하고 크로스핏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유독 더 궁금한 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중반부에서 언급됐던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고 물에 빠진 다른 선수를 구했던 로버트 캐슬린 선수의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시 물에 빠졌던 동료 선수 파월은 비록 탈진하기 직전이었지만 캐슬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당신 경기를 망치지 말고 계속 가세요. 하지만 캐슬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내 경기를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 것이 진정으로 제 경기를 망치는 겁니다. 당신이 안전해질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